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0원에서 최대 1,9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요. 춘천시와 원주시는 올해 지급을 중단한 반면 인제군은 더 올렸습니다. 각 시군의 지급 상황을 이승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을 올린 곳은 인제군이 유일합니다. 첫째 출생아 지원금을 작년 50만 원에서 올해는 무려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4배나 올린 겁니다. 인제군에 이어 홍천군도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올립니다. 군수 공약에 따라 셋째 이상 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최대 300만 원이나 인상합니다. 첫째를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이 200만 원대는 홍천과 인제, 양양 등 3곳, 100만 원대는 5곳, 100만 원 미만인 시군은 나머지 10곳입니다. 강원도 기초단체별로는 양양이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 최대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정선이 1,400만 원, 횡성이 1,080만 원입니다. 반면 춘천시와 원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없앴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최하 0원부터 최대 1,9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까 사실 조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른 지자체로 이사하는 먹튀 사례까지 발생하자 출산장려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바로 전출 가시는 사례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분할로 2년, 3년으로 해서 기간을 좀 넉넉히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쓰는 예산만 매년 수억 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제각각, 지원금도 제각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출산장려금. 그렇다면 과연 출산율은 올랐을까요? 앞서 보신 대로 춘천시와 원주시는 올해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재정을 부담한 만큼의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이제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춘천시. 작년까지 첫째 출생아에게는 50만 원, 둘째는 70, 셋째 이상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했는데 지난해 지원 대상 1,500여 명에게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출산장려금으로 1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출생아 수는 늘었을까? 2015년까지 한 해 2,000명을 넘었던 출생아 수는 이듬해 2,000명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해 작년에는 1,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20% 이상 줄어든 겁니다. 예산을 들여도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자 춘천시는 현금성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춘천형 스마트 아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거기에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더라도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가 하고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그 출산율을 증가하는 주거라든지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인프라를 늘려서 같이 병행하면서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정부가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까지 주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지나친 중복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서비스 기관, 가까이서 싼 비용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공약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현금성 지원금을 올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소장을 직위 해제하고 관련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용 농기계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저희 MBC의 보도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4년 동안 500일 넘게 농기계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농기계를 독차지한 것도 모자라 임대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50평 남짓한 텃밭, 소형 굴착기와 채소 이식기, 거기에 운반차와 농업용 로더까지 장비만 보면 대규모 농가를 방불케 합니다. 모두 평창군 소유의 임대 농기계로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소장이 자신의 것처럼 가져다 사용한 겁니다. 이를 고발한 MBC 보도 이후 평창군은 임대 사업 소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성 사진에 근거가 남아있던 2018년 9월부터 4년의 기간을 살펴본 결과 소장의 농기계 임대 건수는 197건, 510일 동안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료로 환산하면 무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가져다 쓴 농기계 종류만 13종. 이 중 밭에 있던 트랙터는 임대 농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트랙터 같은 것도 있던데. 트랙터는 제가 비례용 그런 거죠. 아, 농가에? 네, 다른 농가에서. 이건 역시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된 농기계 임대 사업 소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나왔고 이에 평창군은 곧바로 해당 소장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농기계를 쓰고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는 환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현재 독립기관으로 회계까지 분리된 임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부서 관리와 농기계 관리, 그다음에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통해 농기계 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한 걸로 미뤄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40여일 만에 폐장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해수욕장이 자유롭게 운영되면서 방문객들도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백사장에 설치됐던 천막들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던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3곳 중 8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됐습니다.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출입 시 안심코를 등록하는 등의 방역 조치는 없었고 여름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해수욕장 방문객은 늘었습니다. 올해 도내 83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683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502만 4천여 명보다 36% 늘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3년 만에 해수욕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에 작년보다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릉 경포로 나타났고 속초, 양양 낙산, 삼척, 고성 아야진, 동해 망상순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피서객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있어서 조금 웃도는 비준에 저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하고는 미치지 못했다고 봐야죠. 한편 시군별로 눈대중으로 피서객을 부풀려 계산하거나 드론과 CCTV로 피서객을 산출하는 등 여전히 집계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부터 통일된 집계 방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횡성군 등 전국의 지자체 10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시설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지방세와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원도는 특별 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홍천군은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우심 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29일 열기로 했습니다. 현안 간담회는 김진태 지사가 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이 협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민선 8기 주요 현안 공유와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정의 견제와 비판뿐 아니라 강원도 발전과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의 투약이 당일 투약으로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실시하던 이부실드 예약 투약을 어제부터 당일 예약 후 투약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 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입니다. 강원도는 원주 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명이 투약을 마쳤고 24명이 투약 예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부실드는 근육주사로 항체를 체내에 투여하면 수시간 안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그 효과는 6개월 지속됩니다. 양구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SF 최초 발생 농장의 사육돼지 5,614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잔존물 처리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ASF 최초 발생 농장과 역학조사 관계에 있는 양돈 농장 3곳, 같은 도축장을 이용한 농장 72곳에 대한 긴급 PCR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수본은 이번에 매몰 처분한 돼지 양은 전체 돼지고기 물량의 0.05% 수준으로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춘천시 보건소가 오는 26일까지 추석에 많이 팔리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수산물 등 모두 4건에 대한 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수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5개 업종,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 추진되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반대 집회가 열립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북강릉 공설운동장에서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 설명회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겪는 횡성과 원주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횡성군은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보상 신청을 마친 주민 등 3만여 건에 대해 47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도 다음 주부터 대상자 22,271명에게 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간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축소 개최됐었던 춘천 인형극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춘천 인형극제는 오는 26일부터 10일 동안 국내외 102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춘천 인형극장과 시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형극 축제 개최 도시의 국제 협력을 위한 아비야마 총회를 비롯해 지구 환경을 위한 인형극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이를 기념해 춘천 인형극 박물관도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6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와 접경 지역 지자체가 주최하는 PLG 페스티벌이 화천에서 열립니다. 화천군은 오는 9월 3일 화천군 거리리 사랑나무 특설 무대에서 DMZ의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 축제인 PL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꼽히는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 토스카가 공연될 예정으로 PLG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관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스포츠 마케팅으로 9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제4회 국토정중앙 풋살대회와 당구대회, 야구대회 등 65개 강원도 단위대회와 전지훈련이 양구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3만여 명이 양구군을 방문했고 96억 원의 지역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도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민선 8기 들어 10개 읍면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벌인 결과 모두 100여 건의 건의사항 등이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제안된 의견은 어르신들의 복지 지원과 마을 안길 도로 포장, 하천 정비 공사 등이었습니다. 또 남면 지방도 494호선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내면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서면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방안 등 지역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홍천군은 해결 가능한 일들은 즉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17개 시군 시민사회단체가 도내에 올림픽 국가정원을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림픽 국가정원 강원도민 추진위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최초의 산림 국가정원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한편 추진위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선수위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퇴우정념 주지스님 등 각계각층 인사 5명을 고문단으로 위촉하고 국가정원 유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른 추석을 앞두고 영동 지역에서 조생종 벼의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일 구정면 덕현리 강진규 농가의 0.8헥타르 농지에서 조생종 진옥 품종의 수확이 이뤄져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추석 전 햅쌀용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동해와 양양, 고성 등 영동 지역 다른 시군에서도 조생종 벼 수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 옛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추진되는 반곡지구 도시재발 사업은 78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과 초등학교를 포함해 상업 업무용지,
청년 지원용지, 공원 등으로 조성되며 수용인구 11,000명, 5,524세대로 혁신도시의 3분의 1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반곡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안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역의 한식당을 알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식 할인 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식 할인 주간 행사 기간 동안 전국 30개 도시의 한식당 160여 곳에서 각 식당의 대표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도내 한식당은 원주 2곳과 춘천과 고성 각 1곳으로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2년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국내 육성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고 출하하는 원예와 특작 재배 단지이며 해당 장목반과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신청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심사해 농진청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